어느 나라든지 그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을 가리켜서 그 나라의 근본법이라고 합니다. 네, 근본할 때 근 아시죠? 뿌리가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법을 맨 위에 놓고 정점에 놓고 이제 그 아래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을 보면 내 눈에 맨 먼저 뭐가 들어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조문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조문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헌법 막연하게나마 생각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헌법 조문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은 여왕공화국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 아마 이 헌법 제1조 제2항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헌법 전문가이잖아요. 근데 헌법 전문가인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인간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헌법 제10조죠.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개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 거기 나오잖아요. 인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에 블로그로 입국한 사람들 다 인간이에요. 장애인, 비장애인 다 인간이고 여성, 남성 다 인간입니다. 작년에 마이크 좀 공부 좀 주시죠. 작년에 유엔에서 독일 연방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아시죠? 이쁘죠? 매력 있지 않아요? 옷을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입어야 할 텐데 98년에 입었던 옷을 2014년까지 입으니까 옷을 잘 안 갈아입으세요. 옷을. 사실은 그게 매력이더라고요. 앙겔라 메르켈이 작년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Human rights is right. 여성의 권리는 human rights are 아니지. 오늘 왔다 갔다 하네.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 하겠어요?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Isn't it a disgrace for humanity? 그 다음에 that we still need to say that.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말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수치 아닌가? 다시 정리하면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수치 아닌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메르켈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그랬어요. 나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그랬어요. 나는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그 짧은 말이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 앙겔라 메르켈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인간인가 이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겠다. 인간은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엄한 존재거든요. 존엄한 존재. 그래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 조항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멋있죠? 이게 뭡니까? 너 잘해 이거사 이거예요. 확실히 읊고 잘해 이 말이에요.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나는 뭘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그 헌법의 뜻이 뭐라고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직무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 헌법의 핵심이 인간이다. 너는 네 목숨을 다해서 인간 지켜 이 말이에요. 그게 헌법 제69조가. 여기 있는 아이들 항상 주변에 위험이 따라다니잖아요.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조치하고, 혹시라도 위험을 당하게 되면 즉각 구제해 이거거든요. 구제.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헌법의 존재 이유이고, 바로 이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내려가. 그래서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잘 기억하시죠? 2014년 4월 16일. 지난주 토요일에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16명이 전주에 왔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째인데 미국 국무부에서 전라북도에 학생들을 파견합니다.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미래의 한국 전문가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명이 전주에 3주간 생활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근데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옆에 있던 학생이 하나 일어나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배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월호 배지를 보고. 그래서 이거 뭐 설명하면 알까? 설명하면 알까?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서 한 다음에 이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16명 중에 한 14명이 안다고 그러더라고. 예? 우리 학생들? 앞에 학생들? 이 세월호 참사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미국에서 온 고등학생들 한 16명 중에 14명 정도가 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 한국에서 일어난 그 비극은 인류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자라는 학생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감성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죠. 2014년 4월 16일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사건을 기록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앞에서 국가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날이다.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이 국가 이성을 상실한 날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두 개의 문장을 그때 썼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죠.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국가살인이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교육감이면서 국가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국가살인이라는 말이. 알고 있죠. 이 국가살인이라는 이 용어를 쓰면 나를 법적으로 걸지 못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그 용어가 법적으로 못 걸어요. 그래서 당신이 허위사실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헌법적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거니까. 이 헌법적 평가는 이미 나치스 그 학살 있죠.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그 용어를 썼거든요. 슈타츠케퉁이라고 국가살인이라는 그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국가살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국가살인이냐 이거예요. 살인은 어떤 게 살인입니까? 내가 어떤 살인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 살인이죠? 살인이에요. 어떤 게 살인이냐? 여기 의사 안 계시죠? 의사 계시면 다른 걸로 예를 바꿀게요. 어떤 환자가 병실에서 약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잘못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은 바로 치명상으로 약을 먹었어. 근데 그 순간 의사가 거기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됐어요.
의사가 빨리 처치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죠. 혹시 그 페니실린 샥 당해본 사람 계세요? 그 페니실린 맞고서 바로 쇼크가 오는 그거 안 해보셨어요? 그거 해볼 만한데. 그거 해볼 만한데. 나 군대에서 그거 해봤거든요. 그냥 삥 하면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 쇼크 안 먹으면. 간호사가 페니실린 놓고 나갔는데, 의사가 우연히 거기 또 그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가 보니까 이게 샥이 일어났어요. 의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의사 빨리 엔트샥 해야 되는 거죠? 그 쇼크를 죽이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너는 수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잘하세요. 그러고서는 나갔어요. 그게 뭘까요? 그 의사 행위가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 손도 안 댔는데 살인은요 두 개의 살인이 있어요. 손을 베는 살인이 손을 안 대는 살인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베는 살인을 가리켜서 자기에 의한 살인. 그때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하는데요. 서울 쪽에 아주 유명한 방송이에요. 유명한 방송 맞죠, 방송. 아니 세상에 내가 얘기했거든요. 세월호 참사는 부작위에 의한 국가살인이라고 했더니 이걸 또 잘못 받았어가지고 부작위래. 아유 나 진짜. 이게 전국으로 다 떴어. 전국으로 다 떴어. 그래가지고 한 매체가 오자를 내니까 다 오자를 내더만.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뒤로 하루 이틀 있다가 한겨레신문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받아 쓰세요, 기자님. 그리고 이제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부작위 그랬어요. 부작위라고 틀지 마세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냐? 안 건졌어, 그렇죠? 안 건졌단 말이에요, 안 건졌어. 그 앞에, 2월 달에, 해운조합인가요? 거기에서 세월호, 거기 가서 안전점검을 했죠. 이렇게, 구멍보트 있죠? 구멍보트. 이거 탁 터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 보트 하나 25명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25명이 타는데 그때 거기 있던 것이 한 50개 이상, 50개가 뭐야, 몇십 개 되는 거죠. 근데 몇백 명 탈 수 있는 거. 근데 안전요금 했는데 전부 다 합격으로 판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사탄은 그 순간에 2개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국가가 할 짓을 안 한 거죠, 그렇죠? 할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참사 일어났죠. 그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선 다 뛰어내려 하면. 조끼 채워서 뛰어내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능을 다 계산해 봤더니 얘네들이 뛰어내렸으면 6시간 최소 버틴다는 거예요. 군인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간당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수많은 매체들 쭉 검색해 봤는데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매체가 파파이스더라고요. 파파이스 한두 번쯤 보세요. 그 동영상 나오는 거. 이게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 사건 때 학생을 비롯한 승객들의 생명은 구할 수 없었다. 아예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살아 돌아온 사람도 희한하게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냐? 이것은 국가살인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럼 국가살인을 저지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걸로? 그 유족, 뭘 해야 됩니까, 유족이? 그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법 제29조가 유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청구권이에요. 예? 공무원의 직무상의 손해를 받은 공무원, 국가 또는 공무단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 제29조예요. 청구가 맞죠? 청구해야 돼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법률 전문가 집단이 이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그럼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형사처벌 몇 명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형사처벌 당한 사람들이 이거 수두룩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2년 지나면. 안 그럴 것 같죠? 2년, 최소 2년 지납니다. 2년 지나면. 그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선상에 오르고 그다음에 재판장에 서게 될 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 김성환 교육감 그때 말했지. 우리는 그냥 흘려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야. 그때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가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 첫 번째로 들려면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로 들려면 가는 데마다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가는 데마다 물어보면 그게 뭐겠어요? 국민의 생명 보호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제1 존재 목적이에요. 김성환 교육감의 말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법재판소가 수십 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국민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국민 죽이지 마라. 그리고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하라 이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헌법 제69조가 말하는 대통령 취임선서. 대통령 취임선서 맨 앞에 뭐라고요? 나는 뭘 준수한다고? 헌법을 준수한다고요. 근데 헌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 조항이. 대통령이 됐건 교육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이. 헌법 정신이 있어야 돼요. 헌법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인간 존엄성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 단 한 명도 놓칠 수 없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대형 사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월호 사건이 재난입니까?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다이제스터, 카타스트로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발생하는 거 이걸 재난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재난이라고 그랬지만 나쁜 사람들. 왜 국민 속이고. 그게 어떻게 재난일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더 넓게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요, 비록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 자체는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일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